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악화는 일본인들의 수익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물가는 오르는데 수익은 변하지 않는 것에 커다란 격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일본인들의 수익은 일본 자동차 업계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직하는 일본인 증가, 금전 면도 매력적으로 한국 인터넷 시대는 변했다. 많이 와라. 한국에 취직하는 일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도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의 비자 발급 통계를 보면 2014년 10월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등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한 일본인은 1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 10월에는 2,196명이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 서울지사 관계자는 젊은 시절부터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일본인들이 취업할 나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의 임금 수준이 오른 점,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해 금전적 면에서도 한국 취업에 일본인들이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 2022년 기준은 399만 원, 약 42만 8천엔으로 일본 379만 원을 앞질렀다. 2002년에는 한국이 179만 원으로 일본 385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실질 임금과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일본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돈을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일본인, 그들은 왜 일본을 떠나는 것일까? 이주자의 목소리로 보는 일본의 개선점.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돈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일본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 상황은 일본 자동차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차밖에 살 수 없다. 연봉 400만의 시대에 너무 비싼 자동차 가격. 서민의 한탄에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반응하나? 현재 일본 내수 자동차 시장을 진단한 기사입니다. 일본인들의 연봉은 자동차 구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동차 시장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2025년 2월 7일 발표한 2024년 가계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 이상의 가구 소비 지출은 한 세대당 월 평균 30만 243엔입니다. 하나로 약 300만 원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일본 국세청의 2023년 민간 급여 실태 통계 조사에 따르면 급여 소득자의 평균 연수입은 약 460만 엔입니다. 하나로 약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서민들은 경차 선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1500cc급 매력적인 차종이 있다면 구입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고 과거에는 2000cc급 차라도 무리하면 구할 수 있는 선택지가 풍부했다. 그러나 이제 선택의 상실에 대한 불만이 커져 과거에는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던 차종이 현재는 서민들이 손에 넣을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들은 왜 저렴한 가격대의 차종을 늘리지 않을까? 자동차 가격의 상승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기준이나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개발 비용과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도체 부족과 원재료 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이 이익률 향상을 위해서 저가 모델보다는 고가격대의 SUV나 프리미엄 모델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자동차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본에서는 자동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예전과 같은 가격이 적당한 1500cc급 서민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의 키를 진 것은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 변화에 있다. 우선 제조업체는 이익률 향상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대중차를 대량으로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확보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장 규모 축소로 단가를 올려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 업체들은 박리담회에서 고부가 가치화로 방향을 틀었고 대당 이익률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다음으로 과거 존재했던 대중차로 불리는 중산층용 차종이 사라지고 있다. 경차와 고급차 사이에 있던 이 층은 이제 경차와 프리미엄 모델로 양극화됐다. 이런 추세는 일본 시장뿐 아니라 유럽과 북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해 중산층 소비자들은 일반 차가 아닌 경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경차 라인업을 내실화하게 돼 사실상의 선택지 고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인들의 오르지 않는 수익에 물가는 오르고 있어서 자동차 시장도 경차 아니면 프리미엄 이렇게 양극화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저렴한 경차를 사든지 아니면 비싼 프리미엄 자동차를 사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예전과 같은 자동차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경차의 비중은 약 40%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경차를 타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에서 경차의 판매율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차 판매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과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바꿀 때 인플레이션을 실감했습니다. 원래 비싼 물건인 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모델 체인지를 하지 않는 같은 차종으로 6년 전보다 50만 이상의 가격 인상, 유지보수 등의 옵션도 일제히 인상돼서 지불 총액은 100만엔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급이 그만큼 늘어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 성능, 내비게이션, 옵션 같은 것은 모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토요타는 처음부터 이것저것 것이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30만에서 40만 정도 싸지는 쓸데없는 옵션이 조르르 따라 붙는다.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 요점은 자동차 회사가 가격을 높이고 있을 뿐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것이 붙은 차를 강요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구입해서 차를 바꿀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버튼이 증식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같은 광대한 토지를 이동하거나 독일의 아우토반을 주행한다면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최선이겠지만 모든 것이 좁은 일본에서는 경차로 충분, 큰 차가 필요할 때는 렌터카를 이용하면 된다. 저는 자택 주차장 관계로 경차 M박스를 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게 경차야? 라는 가격의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고 있어도 질감이 확실하고 이상한 일반 자동차보다 제대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엑셀을 밟아도 달리지 않는다든가 낑낑거리며 가속되지 않는 것이 경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기업의 노력과 기술의 진화에 놀랍습니다. 엔화 약세인 지금 상황에서 해외 아웃바운드 수요에만 의존하고 국민의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축해도 엔화 가치가 없어져 옛날에 살 수 있었던 것을 살 수 없게 된 것이 지금 일본의 상황. 정부의 경제 대책도 모두 실패하고 있어 암울하다고 느낍니다. 일본의 자동차세는 일본 자동차 공업회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약 2.4배, 영국의 약 1.4배, 프랑스의 6배, 미 합중국의 약 14배이다. 그것도 13년 경과하면 더욱 증세. 트리거 조항도 좀처럼 발동되지 않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방은 차량은 필수, 부담이 크다. 일본 자동차 연맹도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자동차 회사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자동차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주길 바란다.